동의보감 건강철학 400년 전 의사가 알려주는 현대인 생존법. 첫 번째 장입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만남. 서울 강남구 한 대형 병원의 응급실. 새벽 2시. 형광등 불빛 아래로 또 한 명의 환자가 실려 들어온다. 30대 중반의 회사원 김민수 씨. 증상은 과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장이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젓는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비슷한 환자다. 여기는 400년 전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초가집. 촛불 아래에서 한 남자가 붓을 들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다. 바로 허준이다. 허준은 펜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그의 눈앞에는 오늘 진료한 환자들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다. 궁궐의 상궁마마는 화병으로, 한성부 판유는 과로로, 젊은 선비는 과도한 욕심과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허준은 깨달았다. 병의 근본 원인이 단순히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다시 붓을 들어 쓰기 시작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병든다. 분노와 욕심이 과하면 기혈이 막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허준이 이때 쓴 이 기록들이 훗날 동의보감이라는 위대한 의학서로 완성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진리는 시간을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했다. 현대로 다시 돌아왔다. 응급실의 김민수 씨가 의사에게 묻는다. 왜 자꾸 이런 증상이 반복되는 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지.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답변은 400년 전 허준이 환자들에게 했던 말과 거의 똑같았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이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과연 그가 400년 전에 발견한 건강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마음과 몸의 은밀한 대화. 허준은 궁궐에서 돌아오는 길, 한성부 거리를 걷고 있었다. 오늘 중전마마를 진료하면서 확신한 것이 있었다.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작은 약방 앞이었다. 약방 주인 정 씨는 허준을 보자 반가워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요즘 찾아오는 환자들의 병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으며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런데 맥을 짚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게 문제였다. 허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계속 아프다고 한다. 그때 허준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병드는 것이 아닐까. 다시 현대의 연구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진이 놀라운 시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만성 스트레스가 실제로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연구팀장은 흥미로운 말을 덧붙였다. 이런 심신의학적 접근이 동양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있었다고. 다시 조선시대로. 허준은 밤새 고민한 끝에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다음날 찾아온 젊은 선비에게 그는 약 처방과 함께 특별한 조언을 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분노를 다스리며 욕심을 줄이라고. 선비는 의아해했다. 자신은 몸이 아픈 것인데 왜 마음 얘기를 하느냐고. 허준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마음의 불안이 기혈의 흐름을 막고 그것이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고. 마음과 몸은 하나라고. 한 달 후 그 선비가 다시 찾아왔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그동안 고생했던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허준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가설이 맞았던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허준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치료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 원리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사실. 과연 허준은 어떤 방법으로 이 마음의 병을 치료했을까요? 세 번째 장입니다. 숨결 속에 숨겨진 생명의 비밀. 허준의 서재에 한 명의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다. 바로 젊은 무관 이 씨였다. 그는 전장에서 돌아온 후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해 호흡은 가빠지고 가슴은 답답하기만 했다. 허준은 그의 맥을 짚어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맥박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불규칙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의 호흡이었다. 얕고 급하게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허준은 직감했다. 호흡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날 밤 허준은 오랫동안 명상에 잠겼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했다. 놀랍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몸의 긴장도 함께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허준은 이 씨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렸다. 약재가 아닌 호흡법이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멈춘 다음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 하루에 여러 번 규칙적으로 반복하라고 했다. 여기는 현대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실. 신경과학자들이 호흡과 뇌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이 미주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연구팀장은 흥미롭게도 이런 호흡법이 고대 동양의학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서구 의학이 최첨단 장비로 겨우 밝혀낸 원리를 동양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조선시대. 한 달 후 이 씨가 허준을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안색은 좋아졌고 악몽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호흡만으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허준은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다. 숨결이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호흡법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동의보감에 이렇게 기록했다. 숨결이 곧 생명이며 깊고 고른 호흡은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고. 이 기록은 4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다. 과연 허준이 발견한 호흡의 비밀에는 또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번째 장입니다. 음식이 약이 되는 기적. 한양 장터의 이른 아침, 허준은 약재를 구하러 나왔다가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 노인이 물을 깎아 기침하는 아이에게 주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지만 노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무가 폐를 맑게 해준다고. 허준은 그 장면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이 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그날부터 그는 환자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찾아온 상인 박 씨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허준이 그의 식습관을 물어보니 매일 기름진 음식과 술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허준은 약재 처방과 함께 특별한 조언을 했다. 생강차를 끓여 마시고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먹으라고. 박 씨는 의심스러워했다. 이런 평범한 음식들이 정말 약이 될 수 있느냐고. 허준은 단호하게 답했다.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고. 제대로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현대의 분자생물학 연구소 연구진들이 각종 식재료의 성분을 분석하고 있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소염제보다 강력한 항염 효과를 보였고 마늘의 알리신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했다. 영양학과 교수는 흥미롭게도 이런 식재료들의 효능이 전통의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대 과학이 이제서야 그 원리를 밝혀내고 있을 뿐이라고. 조선시대로 돌아온다. 한 달 후 박 씨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다. 소화불량이 많이 좋아졌다며 음식의 힘을 실감한다고 했다. 허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정한 치료가 시작된 것이라고. 그날 밤 허준은 동의보감에 중요한 내용을 추가했다. 계절에 따라, 체질에 따라 먹어야 할 음식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봄에는 기운을 돋우는 나물, 여름에는 더위를 식히는 과일, 가을에는 폐를 윤택하게 하는 뿌리채소,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당히 먹는 것이었다. 배를 7, 8분만 채우는 소식이야말로 장수의 비결이라고 기록했다. 이 원리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건강의 진리로 남아있다. 허준이 발견한 음식과 건강의 비밀에는 과연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다섯 번째 장입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생명의 리듬.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허준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같은 병을 앓던 환자들이 계절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랐던 것이다. 봄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은 빨리 나았지만 겨울에 시작한 환자들은 회복이 더뎠다. 어느 날 저녁 허준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달이 차고 기우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자연에는 일정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면 그 리듬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음날 허준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환자들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연의 리듬과 반대로 살고 있었다. 밤늦게 잠들고
해가 높이 뜬 후에야 일어나는 시기였다. 젊은 관리 최 씨가 찾아왔다. 그는 밤마다 업무에 시달려 새벽에 잠들고 오후에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있었다. 허준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자연의 리듬을 거슬러 살면 몸이 병든다고. 현대의 수면연구소로 왔다. 연구진들이 생체 시계에 대한 놀라운 발견을 발표하고 있었다. 인간의 몸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세포 재생과 면역력 회복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연구팀장은 이런 개념이 전통의학에서는 이미 상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시 조선시대로 허준은 최 씨에게 새로운 생활법을 제안했다. 해가 지면 서서히 활동을 줄이고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 것. 최 씨는 처음엔 힘들어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한 달을 참고 견뎌낸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준은 이 경험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동의보감에 이렇게 기록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자연의 기운을 받아 살아간다고. 이 원리를 무시하면 병이 생기지만 따르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고. 과연 허준이 발견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는 어떤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7번째 장입니다. 현대로 이어지는 지혜의 다리. 세월이 흘러 허준의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깨달은 건강의 원리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마음과 몸의 조화, 올바른 호흡, 음식의 양리작용, 자연과의 동조, 그리고 적절한 움직임과 휴식의 균형까지. 허준은 동의보감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면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걱정도 있었다. 과연 후세 사람들이 이 지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현대로 다시 넘어온다. 21세기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서점. 건강 관련 서적들이 가득한 서가 앞에 한 젊은 직장인이 서 있다. 김지수 씨, 32살. 그녀는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지수는 여러 건강서를 훑어보았지만 뭔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때 눈에 띈 것이 바로 동의보감 해설서였다. 호기심에 펼쳐본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지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녀는 그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허준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주, 지수는 깊은 호흡법을 배웠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도 더 잘 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 주에는 식습관을 바꿔보았다. 인스턴트 음식 대신 계절에 맞는 자연 음식을 선택했다. 세 번째 주에는 생활 리듬을 자연에 맞춰 조정했다. 밤늦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네 번째 주에는 적절한 운동을 시작했다. 격렬한 헬스가 아닌 천천히 걷기와 가벼운 스트레칭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불면증이 거의 사라졌고 만성적이던 소화불량도 개선되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지수는 깨달았다. 400년 전 허준이 발견한 건강의 원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동료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지수의 확연한 변화를 보고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명이 물었다. 정말 그런 옛날 방법들이 지금도 통할까요? 지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스트레스 받고 잘못 먹고 잘못 자고 안 움직이면 아픈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다만 그 해결책을 허준이 이미 400년 전에 찾아놨을 뿐이라고. 조선시대 허준의 서재. 촛불 아래에서 동의보감을 완성하고 있는 허준의 모습.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다. 자신이 발견한 이 건강의 원리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말이다. 허준은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균형 있게, 절제하며 살면 되는 것이라고.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전 세계의 의료진들이 동의보감의 원리를 연구하고 일반인들도 그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고 있다. 허준이 남긴 유산이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나침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지혜들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어 현대인들의 완전한 건강 시스템으로 완성될까요? 8번째 장입니다. 완전한 조화로의 초대.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지수가 동의보감의 원리를 실천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그녀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확연히 드러났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업무 능률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수의 변화가 그녀 혼자에게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가족들도 하나둘 허준의 건강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고혈압이 개선되었고 아버지는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다. 심지어 중학생인 남동생까지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순의 가족은 함께 근처 산으로 산책을 나갔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하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지수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허준이 말한 진정한 건강이구나 하고. 전 세계 인구를 생각해보자. 뉴욕의 한 병원에서는 명상과 호흡법을 치료에 도입하고 있었다. 런던의 영양학자들은 계절에 맞는 식단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있었다. 도쿄의 직장인들은 자연 리듬에 맞춘 근무 시간을 실험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허준이 400년 전에 발견한 건강의 원리들을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었다. 첨단 의료 기술과 전통 의학의 지혜가 만나 새로운 치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지수는 이제 자신만의 건강 루틴을 완성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정돈한다. 계절에 맞는 음식을 적당히 먹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활동한다. 적절히 움직이고 충분히 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었다. 허준이 강조했던 것처럼 건강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였으니까. 어느 날 저녁 지수는 동의보감을 읽으며 허준에게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에게 진정한 건강의 의미를 가르쳐준 그에게 말이다. 그때 마치 허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고. 누구나 올바른 원리를 알고 실천한다면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선물이라고. 허준의 가르침이 현대를 관통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진정한 건강의 주인이 되십시오.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허준이 남긴 동의보감은 단순한 의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서였다. 그리고 그 지혜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